네,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스 데이 신선희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영광이고요. 보통 이렇게 오늘 자리 보이는데 이 차의 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 방송이 진실, 팩트를 알리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어요. 네. 네, 공영 방송이라든지 또 뉴스,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뭐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구석구석을 메운 것은 바로 유튜브였는데 그 유튜브가 정말 이 사회에서 아직 제도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당 대표 시절에 인터뷰를 하거나 또 뭐 메시지를 낼 때 처음에는 유튜브들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제가 왜 유튜브들도 뭐 어떻게 보면 작지만 언론인데 거기만 막느냐, 내가 그걸 좀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맨 처음에는 뭐 그러면 대표로 한두 사람만 뒤로 보내겠다고, 하여튼 뒤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점점 늘어나서 국회로 이제 유튜브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정말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 그 정보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하면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또 제대로 된 이런 방송이라고 하면 키워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유튜브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 대표님 이제 유튜브 분들 어쨌든 뭐 격려 차원에서 일하는데 요즘 대표님에 대한 근황을 공부하시는 많이 있어가지고 근황이 어떠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당 대표 출마했다가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권 교체를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얻어도 부정선거를 해버리면 승리를 못하죠. 이게 결국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출마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거짓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활동을 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그걸 막는 활동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0.73% 이겼습니다. 저쪽에서는 아마 1%나 2% 정도를 이기겠다. 왜 확 못 올렸냐? 5%, 10%를 왜 이기겠다고 설계를 안 했냐? 그렇게 되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돌파를 맞죠. 그 당시 얼마나 여론이 나빴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론이 이겼다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아주 미세하게 이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선거를 조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난데없이 나타난 부방대예요. 정말 난데없이 나타난 부방대. 2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불과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는 이런 부방대가 아주 원칙에 입각한, 그러나 강력한 이런 선거 감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표갈이 하려고 갖고 오던 것도 뺏기고 못 들어오고, 뭐 조작하려고 했던 것들도 막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에 효과를 내서 0.73%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이분들을 지켜내기 위한 선거 감시 활동들을 하기 위한 선거 감시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일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끝난 뒤에는 이걸 다시 추스려서, 근데 부정 선거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도 또 부정 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없으면 좋지요. 근데 지난번에 명백하게 부정 선거가 많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저는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한 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할 게 참 많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제가 큰 비전, 국민들이 요새
정치권이든 뭐 정부든 비전을 제시를 하는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전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보수 정당의 정상화, 정통 보수 정당의 재건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좌파는 싸움을 잘하는데 우리는 싸움을 못하고 말만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싸워 이기는 정당, 그렇게 해서 국민을 시원하게 만드는 정당, 국민 시원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그 힘들이 다 모여져서 정말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집권하되 이어서 집권을 해야 된다. 저는 정권 한 번만 뺏기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그건 뭐 명확한 얘기예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보니까 거의 이 멀쩡한 자유민주주의를 70% 가까이 이렇게 좌파의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한 번 더 뺏기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창출해 나가야 된다. 다 모아서 우리 초유리 정상국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 요즘은 제가 통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아젠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국민들을 향한 계속 큰 아젠다를 던지고 있고,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표 안 된다. 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뭐 할 일 다 해본 사람이죠. 지금 내 목표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동북아에 그냥 같이 협의를 해서 통일을 원하시는 건지?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북한에 사는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통일한다고 해서 흡수 통일한다고 해서 이런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정권에서 뭐 별별 다 할 거 아닙니까? 무기 쓰고 폭탄 쓰고, 그러면 결국 희생자가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아니죠. 저는 평화 통일을 원합니다. 평화 통일이 된 나라가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분단됐다가 평화 통일된 나라가 있잖아요. 독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델을 염두에 두되, 독일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통일 비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닌, 다 북한도 잘 되고 우리도 통일만 되면 북한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제시됐던 통일 대박론이에요. 통일 대박. 그러니까 통일 대박은 뭐 그냥 아무나 막 말 던지는 게 아니라 이 통일 대박을 설계한 사람은 경제학 박사입니다. 신창민이라고 경제학 박사예요. 이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연구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일을 위한 그 준비들도 하고 있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런 거죠. 북한에 많은 우리 정보를 유입시키는 겁니다. 북한에 우리 정보를 많이 유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뭡니까 이거? 풍선 날리기에 삐라다 하면 풍선을 북한에 이제 뭐 멀리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인근 황해도 뭐 이런 쪽이라도 퍼뜨리면 그것이 또 입사문을 타서 북한 전역으로 퍼지는 거니까, 첫 번째 전략은 통일 대박론이고, 두 번째 전략은 북한의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알리는 일입니다. 그 방법들은 뭐 다양하게 이제 옛날에는 이 풍선 띄워서 했지만 이제는 뭐 저쪽도 그 스마트폰 가진 분도 많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정보를 차단시켜 놓고 있지 말고 뚫고 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통일을 하면, 아까 통일 대박론이라고 하는 건 거시 경제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이고, 저는 사실은 이제 북한이 열리면, 북한이 자유로워지면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대륙이 막혀 있죠. 그리고 그 대륙을 통해서 뭐 유럽까지도 바로 연결될 수 있고, 둘째는
또 북한의 많은 자원들 우리 같이 공동 개발해가지고 윈윈할 수가 있고 또 북한에 있는 2,700만인가요? 또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적 자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적 자원이 부족한 그래서 지위 좀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분들까지 다 모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 그렇게 되면 인적 자원의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일을 만들어가겠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제 선관위에 관해가지고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표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감사를 해야죠. 그것도 좀 사실은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감사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들 이거를 국정원이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국정원이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선관위원회에 대해서 북한에서 해킹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가져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냐? 그럼 우리의 인적사항이 다 북한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막고 있지 않습니까? 밀리다 해가지고 이제 그 뜻은 자기들의 뜻은 그렇지 않지만 응할 것처럼 하다가 또 말고 할 것처럼 하다가 1, 2분만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건 결국 수사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뭐 잘하겠지만 그보다 더 이제 경험이 많은 그 검찰이 나서서 이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 저는 사실은 옛날에는 선관위가 굉장히 정의로운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있죠, 모두가. 다 그렇죠. 뭐. 네? 모두가 있죠. 공명인대하고. 또 옛날엔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지요. 본래 선관위가 제일 힘없는 기관이었습니다. 제일 힘없는 기관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힘이 생기면서 부처도 넓히고 뭐 법안 관리도 하고 옛날에는 뭐 저 선거법 개정하려고 선거 끝나고 나면 항상 선거법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선관위가 계속 국회 다니면서 사정했어요. 요거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 그 선관위는 뭐 저 국회는 배짱 부리면서 안 해주고 선관위가 개정안 되면 내 기억으로는 거의 뭐 3분의 1도 안 받아들여요. 그 정도로 힘이 없는 곳이 선관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가 객관화되고 자주이 벌려지고 그렇게 되니까 선관위가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질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 오랫동안 잘 훈련되고 정제된 그런 사람들이 쓰던 권한을 그런 훈련이 덜 된 선관위가 쓰다 보니까 막 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정하지 않은 선거 관리가 공정하지 않고 또 둘째는 뭐 우리 요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아들 딸들 아빠 찬스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고 돈 함부로 막 쓰고 뭐 선관위가 쓰는 돈이 지금 엄청납니다. 네, 내가 볼 때는 안 써도 되는 이런 돈들을 막 써요. 뭐 예를 들면 작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로 기억되네요. 지방선거 때 참관인 수당이 2배로 늘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네. 참관인 수당이 2배로 늘었어요. 7만 원 받던 게 5만 원 가까이 그게 늘어버렸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거 영향이 클 겁니다. 우리가 선거 감시 활동을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관인들이 이제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질 수가 있어요. 지원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많이 2배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참관 활동을 또 무력화하고 우리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훈련된 부방대원들이 못 들어가게. 왜냐하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옛날엔 양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하루 일해 갖고 7만 원이 아니라 뭐 15만 원 되니까 그냥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이 바로 선관위예요. 저는 선관위가 몰라서 부정선거를 조장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야 자기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는 선관위를 해체해라. 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고쳐서 될 일 아닙니다. 그 최근 그 중국 대사의 발언을 해가지고 중국 얘기가 좀 오만불선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그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바로 우리와 인접한 나라고 대국입니다. 뭐 지금 14억인가요? 그래서 경제, 안보 이런 여러 영역에서 같이 가면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게 시진핑이 이제 주석이 되면서 전에는 사실은 시장 경제를 허용을 했었거든요. 중국이 시장 경제를 허용했던 것이 이제 2, 3년, 90년대 중반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중국이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의 우월성을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제가 91년도에 중국에 갔는데 막 중국 너무 못 살았어요. 정말 길거리에 만나는 누구도 영어 한마디 못하고 정말 미개한 나라였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나라였는데 97년도에 가보니까 탁 바뀌었더라고 많이. 그 사이에 뭐가 됐는가 하면 중국이 부분적으로 시장 경제를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초기에는 사실은 뭐 그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제적인 패권을 찾으면서 특히 시진핑이 나는 무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고 강자의 위세를 부리면서 약자들에게 대만을 침범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정말 협력을 하고 경제도 문화도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협력을 하고 함께하고 교류. 근데 중국 당국, 중국의 시진핑과 뜻을 같이 하는 당국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은 물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해야 되지만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1년 조금 지났는데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뭐 방식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지금 이제 1년 막 지났죠. 근데 좀 정부가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문재인 정권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우선 이제 경제를 챙기고 있고 안보를 챙기고 있고 국제 관계가 확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2001년 5월 달에 이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개인 신분이지만 우리 백신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할 때인데 미국 가서 좀 얻어오려고 갔어요. 거기 다 만났습니다. 싱크탱크도 만나고 정부의 캠벨 이 사람도 만나고 또 언론인도 만나고 이 경제인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오케이 찬성 내가 하는 말은 다 박수예요. 캠벨도 공식적으로는 그래 못했지만 회의 끝나고 나서 나한테만 오더니 탁 옆에 이제 걸터 앉아가지고 걸터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다 딱 짚고서 다 도와드리겠다고. 그럴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 얘기만 나오면 현 정부 얘기만 나오면 답을 안 해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현 정부 말을 그대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나라가 좀 잘못하면
외국에서도 우리가 홀대받는다. 문재인이 혼밥 먹은 게 너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실종 운영에 대한 훈수 좋은 한마디 좀. 네. 그래. 그래서 나는 우선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 다 잘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걸 잘하게 해야 돼요. 경험이 없고 못하는 걸 자꾸 하려고 사고가 쳐요. 잘하는 걸 잘하고 그 장관들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대통령의 부족함을 메워서 채워야죠. 그게 정부죠. 앞으로 하여튼 나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부분은 응원하고 아마 정치인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메시지를 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먼저 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뭐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청와대 안에서 사실 아는 사람도 많지만 만나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얘기해도 다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하는 부분은 나는 계속 키워가야 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 대통령이 지금 6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잘 이렇게 여러 각 분야를 경험할 시간은 없었죠.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건 도와주면 되는 거죠. 국민이 뭐하냐 26명이 그렇게 해서 잘 나가도록 하고 나도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향후 해고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궁금하시는 국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어떤 해고 어떻게 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치인들은 자기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언론도 마찬가지죠. 정치인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 그게 뭐가 됐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걸 하려고 합니다. 전에보다는 좀 정치가 커지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큰 정치를 위한 준비도 하고 또 기회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발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터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같은 거 찍어주시고. 그럴까요?